자, 두 번째 내적 끝났고, 오늘 지금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자, 방향 벡터를 이용해 가지고 벡터를 이용한 직선과 원의 표현, 방정식, 이 얘기를 할 건데, 자, 요거는 우리가 철저하게 어떻게 할 것이냐, 실용적으로 갑시다. 실용적으로 뭐 할 거냐, 얘는 그냥 자, 공식이야. 공식 암기하는 걸로 갈 거야. 딱히 뭐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겠지만 그냥 공식 암기해가지고 풀면 이건 다 돼. 그렇기 때문에 전혀 어려울 것이 없을 거야, 정말로. 그러니까 내 말 듣고 이거 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자,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구할 건데, 어떤 직선이 있다라고 치자. 어떤 점 A를 지나는 이런 직선이 있다라고 내가 가정을 해볼게. 이런 직선을 내가 벡터를 이용해 가지고 나타낼 거야. 그러면은 이 점 위에 있는 점들을, 이런 점들을 우리가 P라고 하면은 이 P들의 자취가 결국 직선이 되겠지. 그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을 P라고 하면은 P점들을 쭉 우리가 표현을 하면 된다는 거야. P점이란 것들을. 그런데 우리가 위치 벡터를 이용해 가지고, 자, 원점에서부터 A까지 요거, 요 녀석, 그리고 P, 요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P는 왔다 갔다 하는 애니까 일단 P를 나타내자. 우리가 결국 나타낼 것은 요 P라는 벡터를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이 얘기가 될 거 아니야. P는 위에 있는 점들이니까 이 벡터가 막 움직일 거 아니야. 그지? 이 벡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 얘기인데, 자, 우리가 직선을 나타낼 때는 항상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부터 계속 얘기해왔지만, 자, 직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알면 되느냐? 한 점과 기울기를 알면 돼. 또는 두 점을 알아도 돼. 두 점을 안다는 것은 한 점과 기울기를 안다는 것과 사실 똑같은 얘기거든. 자, 그러면은 한 점은 지금 주어졌어, A로. 그럼 기울기를 알면 되거든. 근데 기울기는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느냐? 이걸 벡터로 표현해 보자는 거야. 이 벡터를 무슨 벡터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이 기울기를 나타내는 벡터를 뭐냐면 방향 벡터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요 한 점을 지나고 어떤 벡터가 있는데, 자, 요런 벡터가 있는데, 얘를 보통 U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벡터가 있는데 얘랑 방향이 똑같다고, 평행하다고, 한마디로 이렇게 평행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평행하다고, 그냥 평행하다. 근데 우리 평행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을 했어? 어떤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평행하다면 우리가 여기다가 실수배를 해주는 식으로 다뤘었잖아. 그지? 그러면 봐봐, AP라는 요런 벡터, AP라는 요런 벡터가 있으면은, 자, AP라는 벡터랑 U라는 벡터가 어떻게 실수배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우리가 이 AP를 나타내자면은,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P니까 P 마이너스 A는 K U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K는 너무 많이 썼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우리 뭘로 쓸까? T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왜냐, 모든 교재에서 다 T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냥 T라고 쓰면은 우리 어떤 P라는 녀석은 A라는 벡터 플러스 T U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P라는 벡터는 뭐야? 이 점들을 나타내는 벡터야. 이 P라는 점을,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가 P잖아. 그지? 그래서 얘, 요렇게 나타내면은, 여러분들 바로 위에 있는 여러분 책 위에 있는 13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공식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공식이 여러분들 쓰이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공식은 쓸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일단은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그러면은 직선을 우리가 벡터로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구나. 이것을 만족시키는 점 P 벡터, 이 P의 위치 벡터를 만족시키는 점들이 바로 이런 직선들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로만 일단 먼저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딱 박아놓고 있어야 될 공식은 뭐다? 자, 135페이지에 있는 위에 있는 공식입니다. 자, 내가 철저하게 뭘 한다고? 공식을 암기시킨다고 그랬어. 자, 어떤 점 A, 자, 이걸 x1이지? x1, y1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뭐 u1, u2지? u1, u2, 이런 방향 벡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직선을 우리는 어떻게 쓰느냐? 야, 이건 진짜 중요한 거니까. u1분의 x-x1과 u2분의 y-y1 이렇게 표현을 한다. 자, 요거 있잖아요. 오늘 외워야 될 공식 중에 가장 중요한 공식이 될 테니까 요걸 정확하게 외우고 있읍시다. 제일 중요해. 민주씨, 제일 중요해요. 별표라도 좀 쳐주세요. 정말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이거 잘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은 다른 거, 이 문제들 다 못 풀어요.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핵심적인 거 하나가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읍시다. 자, x가 있고요. 자, y가 있어요. 머릿속에 이것만 기억해. x도 개수가 1이어야 되고요. y도 개수가 1이어야 돼. 자, 다시 한번. x, y의 개수는 전부 다 1이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중에 이제 내가 문제를 하나 풀어줄 텐데 이런 경우가 있어. 얘들아, 문제가 나왔는데 뭐 간단하게 내가 그냥 한번 문제를 써볼게. 자, 2분의 x-2와 뭐 3분의 1-y 이렇게 했을 때 애들이 뭐냐면 방향 벡터 2,3 방향 벡터 2,3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겁나게 많아. 자, 내가 뭐랬어? 개수가 1이라고 그랬어. 얘는 지금 개수가 -1이기 때문에 바꿔야 돼. 이렇게 3분의 -3분의 y -1 이렇게 바꿔줘야 돼. 이거 되게 애들 많이 틀리는 부분이니까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방향 벡터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얘는 2,-3 방향 벡터가 이렇게 되는 녀석인 겁니다. 이게 방향 벡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 이 공식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x와 y의 개수를 1로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해라. 1로. 그럼 만약에 가끔씩 선생님 2y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2분의 3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밑에 있는 분모를 바꿔줘야 돼. 얘가 1이 되도록. 부호도 바꿔주고 개수도 정확히 바꿔줘야지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정확한 방향 벡터와 구하고자 하는 지나는 점의 좌표를 알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야. 자,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잘 기억합시다. 자,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자, 그냥 간단하게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구나라는 거 정도로만 알고 넘어갑시다. 뭐냐면은 여기서 P는 여기 있는 점들이잖아. 여기 있는 점들을 우리가 x, y라고 한번 놓고 여기다가는 a는 뭐라고 했니? A를 자 x1, y1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한 점을 지나고 방향 벡터는 얘면서 얘랑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자 자, 이 P는 아까 저기 나온 대로 A 플러스 T의 U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럼 P를 우리가 나타내면 P는 X, Y 이렇게 되고 A는 자 X1, Y1 이렇게 되고 U는 플러스 TU1 성분으로 지금 나타냈어. 다 성분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야. T1, TU2 이렇게 되니까 얘는 X1 더하기 TU1 Y1 더하기 TU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 X랑 얘가 같은 거고 얘랑 얘가 같은 거야. 그치? 그렇게 되면은 정리를 하면은 얘랑 얘가 같은데 T만 남겨놓고 옮기면은 X-X1에 U1이 T가 되고 얘는 U2분의 Y-Y1이 T가 되는데 요 T랑 요 T는 여기서
같은 t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같다. 그렇게 가지고 나온 식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얘랑 얘가 같으면 요거랑 요거가 같은 거잖아. 그래서 얘랑 얘가 같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한테 아마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어질 거야. 그러면은 그럼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막 방향 벡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풀 줄도 알아야 되기는 하지만 그냥 얘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놓고 풀어. 요렇게 놓고 풀어도 틀린 거 하나도 없거든. 완벽하게 똑같은 녀석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절대로 막 어렵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 가지고 풀면 돼. 전혀 어렵지 않게 그냥 그렇게 풀어도 되니까 그냥 그렇게 푸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풀면 되고 대신 이 공식 같은 거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겠지. 자, 다음 장 봅시다. 자, 여기 있는 개념 체크 같은 문제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풀어봐야 돼요. 정말 풀어봐야 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있잖아. 처음 내가 공식 같은 것들을 이제 배웠을 때 그것을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써보는 것들은 공식을 외우는데도 굉장히 필요하고 앞으로 너희들이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건 손으로 한 번씩 다 써봐야 되니까 반드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 자, 항점과 기울기를 알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두 점이 나왔을 경우. 자, 그럼 두 점이 나왔다는 것은 뭘? 방향 벡터가 주어졌다는 거야. 두 점이 주어졌어. 자, 어떤 점과 어떤 점이 주어졌어. 그러면 우리가 이 방향 벡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u라는 것을 방향 벡터의 성분으로 우리가 나눠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여기 봐. x2 마이너스 x1분의 x 마이너스 x1. 원이니? 자, x1이 돼도 되고 x2가 돼도 돼. 아무 상관없어. 얘는 자 y2 마이너스 y1분의 y 마이너스 y1. 똑같이 얘가 방향 벡터 기울기를 이렇게 성분으로 나타낸 거랑 얘를 그냥 그 위치 벡터로 나타낸 거랑 그 차이가 있을 뿐이야.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점 두 개가 나왔을 때는 이 공식을 사용하면 되고 방향 벡터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요걸 사용하면 된다. 자, 말했지. 철저하게 이건 공식으로 암기하면 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암기해가지고 공식에다가 대입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자, 이번에 뭐예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야. 두 직선에 이루는 각의 크기인데, 자, 어떤 직선이 있고 어떤 L이라는 직선이 있고, 자, M이라는 직선 두 개가 있다고 치자. 뭐 직선이 이렇게 있고 직선 M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이 두 직선, 자, L이라고 하고 M이라고 하면은 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자,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건데, 첫 번째 오늘 제일 처음 나왔었던 말이지. 내적이란 것은 결국에는 두 벡터의 각도를 구하는 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각도를 구하는 툴이다. 그러면 봐봐. 얘의 벡터가 이루는 각도는 이 녀석의 방향 벡터 u1과 이 녀석의 방향 벡터 u2라고 했을 때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이루는 각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자, 예각이다라는 조건이 있어. 거기 봐봐. 두 각의 크기를 세타 0도부터 90도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요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얘가 만약에 처음에, 자, 우리가 그랬잖아. 내가 아까 내적을 구할 때는 시점을 통일하라고 그랬어. 시점을. 근데 봐봐. 얘네 둘이를 내가 지금 시점을 통일하면 얘랑 얘가 돼가지고 얘가 세타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데, 야, 이 녀석의 방향 벡터가 이 녀석이 아니라 이 녀석이어도 아무 문제 없잖아. 방향 벡터는 얘가 되든지 아무 문제 없지 않니? 그런데 이 녀석을 내가 u2라고 이렇게 방향 벡터라고 지정을 해 놓는다면은 얘랑 얘의 각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얘가 세타가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여기에서의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얘가 아니다라는 얘기야. 얘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면은, 자, 지금부터 여기 각도의 코사인 값은 절대값을 붙인 걸로 생각을 해야 된다. 절대값을 붙인 걸로. 얘가 아니라요.
얘만 해당한다라는 거야. 거기 나와 있는 조건대로.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는 절대값 U1에 절대값 U2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U1 내죠? U2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놓은 이유야. 거기다가 여기다가 그냥 공식하면은 코사인 세타가 예를 들어서 음수가 나오면은 90도보다 크면은 음수가 나오도록 하는 게 낫는데 지금 여기서 원하는 것은 이렇게 됐다 손 치더라도 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얘를 구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을 구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플러스가 돼야 돼. 그래서 앞에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쓰는 거야. 이건 진짜 절대값 기호야. 이 녀석이 음수로 나오건 양수로 나오건지 간에 무조건 절대값 붙여가지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지. 뒤에 나와 있는 공식들이야 뭐 별로 어려울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개념 체크. 이거 되게 간단한 문제니까 내가 한번 같이 풀어보자. 자, x는 2분의 자 y 마이너스 3 얘는 자 3분의 x 플러스 3 y 마이너스 1 3 y 마이너스 1 딱 보니까 x나 y 이 직선이건 둘 다 뭐 어때? 둘 다 x의 개수도 y의 개수도 다 1이야. 고민할 필요가 없지. 그럼 얘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얘는 0,2를 방향 벡터로 하고 있는 u1이라고 할게. 방향 벡터로 하고 그 다음에 자 a는 뭐야? 0,3 요걸 지나는 방향 벡터 이 녀석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자 2xg 그러면 자 y는 2x 플러스 3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똑같은 직선이야. 얘랑 얘는 완벽하게 똑같은 직선이야. 그냥 고민할 거 없어요. 똑같은 직선. 자 얘는 저 방향 벡터가 u2라고 할게. 3,1 이렇고 점은 어떤 게? 마이너스 3,1 요 점을 지나는 그런 방향 벡터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다 생각하면 돼. 그럼 얘랑 뭘 구하라고? 각도를 구하라고. 그럼 코사인 세타는 자 얘니까 0,2니까 뭐야? 그냥 2지. 길이가 2야 얘는 2잖아. 그지? 아니 봐봐. 방향 벡터가 0,2야. 자 0,2야. 2. 여기 길이는 2잖아. 그지? 절대값 A니까 그래서 얘는 2야. 3, 1이니까 3, 3, 9, 1이니까 곱하기 루트 10이야. 그지? 분해. 얘 내잖아. 그럼 0 곱하기 3, 2 곱하기 1 하면 2 이렇게 돼가지고 루트 10분의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뭐냐? 틀렸어. 뭐야? 어디가 틀렸어? 응? 아 미안하다. 그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봐봐 나도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앉아있잖아. 1,야 1, 여기가 지금 1분의 2니까 맞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는 1이라고 들어놨어. 정신이 나간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답이 나와. 이게 6, 10이 나올 수가 없거든. 각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각도를 구하라면 어떻게 나오겠니? 대부분 특수각에서 나옵니다. 45도, 30도, 60도 그렇게 나올 테니까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쭈르르륵 나와 있고 대부분 여기 문제에서는 예각의 크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리고 교과서에서도 대부분 예각의 크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장 작은 각도를 구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음수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냥 절대값만 붙여주면 어차피 똑같은 값이 나올 거야. 마이너스 그냥 부어 없애라는 소리지. 다음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도 똑같아요. 두 직선이 평행하고 수직이래. 평행하고 수직. 이건 너무 간단한 문제지. 두 직선이 평행하려면은 어떤 두 직선이 이렇게 L, L과 M이 평행하려면은 얘 방향 벡터 U1과 얘 방향 벡터 U2가 어떤 관계? 야, U1, K, U2 이런 관계를 가지면은 그냥 얘네 둘이가 평행하다라고 될 것이고 자, U1과 U2가 0이라면 이 두 벡터는 직선은
수직 관계에 있겠지. 결국 이 문제, 여기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에서의 문제는 방향 벡터의 문제야. 결국 방향 벡터를 구해서 그 방향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야. 그 두 직선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들을. 그거를 기억하고 문제 풀면 됩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 그냥 넘어갈 거야. 자, 이거랑 수직일 때, 할 거 없다, 할 거 없다. 이거 너희들 그냥 대충 해도 그냥 나오는 겁니다. 자, 142페이지에 법선 벡터라고 있는데, 자, 이거는 내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공식만, 이런 거 있어요. 그냥 그러고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냥 쓱 한번 보세요. 법선 벡터가 잘 나오지는 않아. 뭐냐면은, 요번에는 우리가 얘를 방향 벡터라고 이렇게 했잖아. 이를 방향 벡터라고 했는데, 이 방향 벡터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이 녀석과 수직인 벡터, 이걸 이용해 가지고 나타내 보자는 건데, 그것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법선 벡터라고 하라고. 법선 벡터. 직선과 수직인 벡터를 우리가 법선 벡터라고 그러고, 이렇게 나타내고, 보통 법선 벡터는 n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거 내가 알기로는 영어 단어의 노미널인가? 아무튼 그것의 그 약자로 알고 있는데, 이런 법선 벡터는 이렇게 나타내. 그래서 실제로 어떤 점 P, 이 P의 위치 벡터들이 직선을 나타낼 때 이런 거 법선 벡터로 나타내는 것은 P-A 에다가 n. 법선 벡터가 0이다. 이런 식으로 일단 공식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아. 아까 옆에서 봤던 이것을 우리가 잘 이용하지 않는 것처럼, 알고는 있어. 얘는 진짜 알고는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굳이 여기 있는 문제 정도만 한번 풀어봅시다. 뭐 이렇게 아주 단순한 문제일 테니까. 그리고 이런 법선 벡터가, 만약에 이런 법선 벡터가 우리가 성분이 A, B라고 한다면은 이 녀석의 직선의 방정식은 간단해요. 얘는 A, x-x1 플러스지, y-y1은 0. 자, 요것도 공식, 다음 장에 있는 공식이야. 다음 장에 있는 공식이니까 그대로 암기해가지고 문제 풀면 됩니다. 그냥 암기해. 그냥 거기 있는 거 그냥 벌표 쳐놓고 암기하세요. 암기해놓고 있으면은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이것들은. 144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그래서 반드시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145페이지에 있는 거 이제 평면 벡터를 위한 원의 방정식인데, 이제 지난 시간에 문제 풀다가 내가 이거는 결국 원을 나타내는 거 아니니?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거 한번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어떤 위치 벡터, 자, 원이 있어. 여기 있는 중심까지의 벡터를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했니? 중심까지 벡터를 우리가 A라고 하고, 이 중심에서 원주까지 가는 요 벡터, 이 점을 우리가 P라고 하면은 이런 특징이 있겠지. 자, 절대값 A랑 절대값 P를 더하면은 A가 고정이라고 했을 때, P가 고정이라고 했을 때 이 P 점들이 나타내는 것은 결국에 일정한 값을 갖게 된다. 그치? 그 얘기, 이게 그냥 절대값이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를 했을 때, 그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방식이 있기는 있지만, 여러분들 너무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 자체가 어떤 상황인가를 계속 생각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자, 일단은 봐봐. 여기서 요 P들이 나타내는 점,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P들이 나타내는 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면은, 봐봐. 요 녀석, 우리 R이라고 한번 얘기해보자. 요게 항상 일정하겠지. 그렇지? 그러면은, 자, P-A, 요 녀석이 절대값이 항상 R로 일정하다라는 거야. 맞죠? 여기잖아, 요거. 얘는 요거 지금. 요게 항상 반지름의 크기, 절대값이니까 뭐냐, 크기를 나타내는 벡터니까. 얘 크기를 나타냈을 때 이 크기가 항상 일정하다. 요것을 우리는 그냥 원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벡터를 이용한 원의 방정식은 이거야.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면, 얘를 제곱하면 얘도 제곱이 되겠지. 그치? 얘 제곱하면 뭐야? P-A, 요거, 괄호, 내적.
P 마이너스 A. 얘가 R의 제곱. 요거 두 개는 공식을 다 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벡터 방정식, 원을 이용한 벡터 방정식은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아까 직선의 방정식은 조금 복잡했잖아. 직선의 방정식은 여러분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자 P는 A 플러스 TU 뭐 이런 게 있고 얘는 또 바꿔가지고 자 U 1분의 X 마이너스 X1 U2분의 Y 마이너스 Y1 이런 식의 공식을 두 개 다 외우고 실제로 얘를 많이 활용했었던 것 반면에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 따로 이런 공식이 없고요. 그냥 요걸 이용해가지고 풀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실제로 원을 구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면은 그냥 여기 자리에다가 그냥 원래 뭐라고 하니 성분을 그냥 갖다 놓고 그냥 곱셈을 해도 그냥 똑같이 나와. 간단하게 나오니까 거기 있는 문제들은 그냥 풀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를 이 어떤 표현 방식 자체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 거. 일단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말했잖아. 벡터를 이용한 직선 원의 표현은 그냥 공식 문제야. 공식 문제. 그냥 공식에다가 대입하면은 거의 문제 없이 다 풀리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그냥 너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에다 대입해버리면 돼. 예를 들면은 개념 체크 같은 거 한번 봐볼래? 개념 체크 같은 거 봐봐. 벡터 A라는 벡터가 A라는 점이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야. 근데 AP라는 녀석이 5를 만족한대 이렇게. 그럼 봐봐. 어떤 A라는 벡터가 있고 P라는 벡터가 있는데 AP는 뭐야? AP는 A에서 P 요거잖아. P 요거잖아. 여기가 A니까. 자, AP 요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이렇게 했을 때 다시 말하지만 마이너스 A 플러스 B잖아. 그지? 얘가 5로 일정해. 얘가 R로 일정하다는 거잖아. 얘가 그럼 5로 일정하다는 거잖아. 여기서 5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중심이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5인 그냥 원을 나타내는 거야. 이 P는.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은 봐봐. 얘는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25.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문제를 쓸 수 있어야 돼. 여기다가 뭘 다 집어넣고 이런 거 아니라고. 여기에 주어진 상황을 갖고 그냥 문제를 풀면 돼. 아시겠습니까? 자, 넘어갑시다. 원의 방정식은 그래, 요거 하나가 안 나오질 않지 당연히. 자, 146페이지 여기다가 중간에 별표 하나만 딱 쳐놓읍시다. 별표 하나만. 이게 뭐냐면은 자, 요번에는 이렇게 A가 원의 중심을 향해 간 게 아닌 거야. 요거는 조금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왜냐면은 이 조건으로도 원은 되게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 되게 자주 등장해. 어떤 원이냐면은 자, 원이 있어. 원이 있고 양 끝점, 지름의 양 끝점을 주는 거야. 이렇게 지름의 양 끝점을 줘. 그럼 여기를 기준점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우리가 A라고 해가지고 이 녀석을 A라고 하고 자, 이 점을 내가 B라고 해가지고 얘를 B라고 할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벡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런 원주에 있는 점 하나만 내가 딱 찍었을게. 얘를 P라고 하면은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녀석과 이 녀석은 항상 직각으로 만나게 되지. 그지? 그러면은 A, P라는 녀석과 B, P라는 녀석은 항상 0이 돼야 돼. 그지? 어떤 두 벡터의 내적이 0이라는 것은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수직으로 만난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건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도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이것도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직선도 마찬가지긴 해. 특히나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 자체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 자체를 너희들이 상상해내고 좌표 평면에다가 도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해질 거야.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요것을 그냥 나타낸 거야. 그럼 AP는 뭐니? AP는 요거. BP는 뭐니? 자, AP는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얘를 우리가 P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돼 있어? 얘는
P에서 A를 뺀 거지.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P에서 B를 뺀 거야. 이것도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는데, 얘는 뭐냐? A점과 B점을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공식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지. 양 끝점을 중심으로 하는 지름의 양 끝을 두 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의 공식을 암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 두 점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중점이 뭐가 되겠어? 얘가 중심이 되고,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구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요걸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147페이지에 있는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예요. 그것을 이용하는 문제. 아까 얘기했지만 내적은 너희들 처음 배우는 거고, 지금 이렇게 표현해 보는 방법도 결국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매일 여러 번 했던 나랑 너희들의 차이점은 그냥 나는 좀 더 여러 번 했어봤다는 그 차이밖에 없어. 구구단하고 똑같아. 벡터식으로 표현하고 내적 그냥 이렇게 계산하고 하는 거는 사실 구구단 외우는 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 내가 너희들보다 좀 빨리 외웠을 뿐이지, 너희들이 금방 조금만 해가지고는 나만큼 그래, 그건 좀 힘들 거야. 너희들이 기본적인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리는 데는 그렇게 어려운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니까 좀 시간 날 때, 그러니까 막 고차원적으로 지금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없잖아. 너희들이 지금 좀 전에 문제를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그 조차원적으로 푸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냥 기본적인 문제들을 좀 손으로 많이 풀어봐가지고 그냥 일단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습득하는 거, 그것을 일단 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 자, 봅시다. 여기 있는 문제 중에 이제 몇 가지는 내가 그냥 입으로 풀어버릴 테니까 잘 생각하고, 자, 중단원 연습 문제고, 몇 문제는 그냥 좀 전에 말했지만 입으로 그냥 간단하게 풀고 넘어갈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하야. 너희들 이건 기하 과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도형의 관점에서 접근하라는 것들을 조금 고난이도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고 싶은 거야. 나는 지금 한번 잘 봅시다. 자, 1번, 2번 이거는 그냥 푸세요. 네. 3번, 두 단위 벡터 A랑 B가 있고 양수 K다. 단위 벡터라고 하면은 절대값 A 벡터, 절대값 B 벡터가 그냥 1이라는 소리야.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랬을 때 요렇게를 만족을 시킨대. 자, 그럼 우리 이거 두 벡터의 1차 결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두 벡터가 더해진 것에 절대값이 쓰여져 있어. 이러면은 고민하지 말라고 했어. 아까 양변을 제곱하세요. 양변을 제곱하면은 절대값 A에 대해서만 나오고 절대값 B에서만 나오고 중간에 A 내적 B 요것만 나오게 될 거야.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 A 내적 B의 최소값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냐? 자, 여러분들 자, 기억합시다. 최대 최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게 갑자기 최대 최소 문제가 나왔습니다. 물론 기하에서 최대 최소는 조금 다를 수 있어. 뭐냐면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소리야. 근데 일반적으로 최대 최소 문제는 거의 너희들이 푸는 문제의 80%는 2차 함수의 문제야. 2차 함수로 나오면은 최대값이 나오거나 최소값이 나올 수 있으니까. 특히나 주어진 경우가 있다면, 주어진 어떤 범위가 있다면. 자, 그런 다음 항상 기억해야 될 거 뭐? 두 번째. 산술기하 평균이야. 물론 2차 방정식이 제일 많이 나와. 여전히. 하지만 너희들 머릿속에 최대 최소 문제가 딱 등장했을 때 산술기하 평균을 머릿속에서 절대 지우면 안 돼.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에 봐봐. 양수 K에 대해서. 산술기하 평균은 뭐야? 양수가 돼야 되잖아. 그지? 둘 다 양수가 돼야 되잖아. 이런 양수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는 산술기하 평균을 잊지 말고 활용을 해보십시오. 잊지 말고. 자, 다음 봅시다. 5번 같은 문제에 두 직선 A 플러스 TB와 B 벡터 더하기 TC가 T 값에 서로 관계없이 서로 수직이래.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직선과 두 직선이 수직이니까 내적 해가지고는 뭐 하면 돼?
그냥 걔가 0이다 라고 하면 되는데, 얘네들은 성분이 다 나왔잖아. 성분이 다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될 거야. 자, 우리 6번 한번 볼게요. 6번. 야, 6번 있잖아. 0벡터가 아닌 두 평면 벡터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그런데 B의 절대값, 그러니까 B의 크기는 A의 크기의 2배가 된대. 그리고 A 플러스 B 이 녀석과 A 마이너스 5분의 2의 B, 이 녀석이 서로 수직이래. 그럼 얘랑 내적하면은 0이 나오겠죠. 맞지?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얘가 0이 나와야 돼. 자, 지금부터 이걸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A하고 A 내적하면은 뭐야? 그냥 절대값 A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얘랑 얘 하면 마이너스 5분의 2 A 내적 B, 얘랑 얘 하면 플러스 A 내적 B, 얘랑 얘 하면 마이너스 5분의 2 B의 제곱, 얘가 0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요거 봐. 요 녀석은 얘 양변을 제곱해 주면은, 자, B의 제곱은 4A의 제곱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렇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B의 제곱에다가 요걸 넣으면은, 자, 마이너스 5분의 8A의 제곱,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맞죠? 그러면은 얘랑 정리를 해볼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5분의 3 제곱 이렇게 되고, 얘랑 얘 하면은 플러스니? 맞지? 5분의 3 미안 A 내적 B, 얘가 0이다. 0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넘기면은 5분의 3이 넘어지고, 자, A의 B의 내적이 A의 제곱, 요런 꼴을 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아, 그러면 머릿속에 이게 생각이 돼. 아, A랑 B가 같은 놈이네. 아닌데요? 같지 않은 놈인데요? 같지 않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요 상황을 기하학적으로 한번 내가 풀어볼게. 봐봐. 어떤 A랑 B의 내적이야. 근데 일단 봐봐. B가 A보다 2배 커. 자, B를 이렇게 쓰고 A를 내가 이렇게 써볼게. 얘가 얘의 2배인 상황이야. 그런데 얘랑 내적하니까 얘 곱하기 얘가 됐다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떨궜을 때 여기서 이렇게 만난다는 거 아니니? 그렇잖아. 그렇지. 그럼 봐봐. 여기가 1대 2대 얘는 뭐야? 루트 3, 얘가 뭐야? 60도가 되겠죠. 그치? 자, 그래서 이거 있잖아. 나중에 뭐 복잡하게 계산할 수도 있긴 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의 기하학적인 형태, 벡터 내적의 기하학적인 형태를 잘 활용하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야. 자, 각도가 이런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게 60도잖아. 이게 1대 2대 루트, 1대 루트 3대 2니까. 이렇게 우리가 항상 답안지에 보면은 굉장히 막 수식을 복잡하게 나눠가지고 나타냈을 거야. 그렇게 풀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기하에서는, 기하의 관점에서 접근을 계속 하도록 하자라는 거 기억을 하고 넘어갑시다. 7, 8, 9는 넘어가시고요. 10번. 자, 봐봐. 이것도 도형의 관점에서 항상 접근해라. 답안지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가르쳐 주실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 자, 여기에 P가 있습니다. 여기에 P가 있고요. 자, 요 점이 있고, P가 어디니? EAD가 있고, 정삼각형 EAD 변 위로 움직이는데, 막 계속 움직이는데, 이렇게 막 움직인대. 막 움직여. 그리고 여기까지가 뭐가 되겠니? BA. 그리고 BP. 그러니까 지금 BA라는 녀석과
P라는 녀석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 이것을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답안지는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일단 난 그건 인정. 난 답안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겠어. 자, 지금부터는 그냥 기하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벡터라는 것은, 벡터의 내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로 딱 내려가지고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를 한 게 벡터의 내적이라 그랬어. 딱 그것만 기억해. 그게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어. 뭐냐면은 최대 최소가 애매할 때, 만약에 이 길이가 1보다 작으면은 이 숫자가 엄청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숫자가 곱해지면은 1보다 커지는 게 아니잖아. 원래 곱한 숫자보다도 더 작아져 버리잖아. 그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맞아.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몇이라고 했어? 얘가 2라고 그랬거든.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그랬거든. P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그러면은 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 정해져 있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자, 여기다가 선을 쭉쭉쭉 그어놓을게. 미리. 그렇게 한 상태에서 얘를 여기다가 내린 거잖아. 그러면 얘 곱하기 얘, 요게 가장 크고 가장 작은 게 어디냐? 여기겠지. 맞죠? 그럼 봐봐. 얘 곱하기 얘가 가장 작으려면 이 P가 여기 있으면 돼. 이렇게 가니까. 그지? 2 곱하기 2가 되겠지. 이것보다 작아질 수는 없어. 왜냐하면 P는 계속 여기서 이렇게 해서 P 코사인 세타는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거거든. 그렇지. P 코사인 세타는 여기다 내렸을 때 요 길이라고 했잖아. 얘 세타라고 한다면은. 그럼 여기다가 수직으로 내려온 정사형의 문제라고 그랬고, 결국에는 이 P 값이 이 삼각형 여기가 어디를 돌아다니든 간에 얘를 정사형으로 내려가가지고 A와 BAB와 평행하게 만들어 놓는다면은 이 길이가 가장 짧은 길이고 이 길이가 가장 긴 길이가 될 거다, 이 소리야 그냥. 그럼 가장 짧은 거리는 2잖아. 최소값은 2 곱하기 2야. 그래서 최소값이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높은 자리, 여기 있을 때가 가장 높은 거잖아. 가장 멀리 있잖아. 이 길이가 가장 길 거 아니야. 2 곱하기 이거 했을 때 가장 최대값이 되겠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자, 정삼각형 높이는 h는 2분의 루트 3 a이기 때문에 a가 2니까 여기가 루트 3이에요. 그럼 이 길이는 몇이 되냐? 얘는 2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이 길이는 2니까 2. 그래서 4 플러스 2 루트 3. 이게 최대값이 됩니다. 답안지를 아마 너희들이 나중에 참고를 해보세요. 아마 이렇게 안 풀으셨을 거예요. 뭐 삼각형을 새로 만들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전혀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되는 문제야. 다시 말합니다. 기하는 기하답게 도형의 관점에서 접근하세요. 내가 도형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라면은 반드시 도형의 관점에서 접근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지 여러분들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자, 다음. 아무래도 기하 과목이 좀 마이너한 과목이 되고 작년에 좀 또 수능에서 좀 어렵게 나왔어. 그래서 아마 기하를 선택하는 애들이 거의 없을 거야. 이제 수능에서도 거의. 나는 옛날에 이제 기하를 많이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하가 좀 어렵게 나오는 바람에 그냥 어차피 학교 내신 등급이나 이런 것들 동시에 짜기 위해서 그냥 미적분 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을 거거든. 그런데 내가 이제 수능 문제를 풀다 보면 항상 느끼는 건 그거야. 진짜로. 수능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대학 교수들이거든. 기하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기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도형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겠지. 그러다 보니까 문제풀이를 수학 강사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이 기하를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 당연히 그냥 정석 수학 보는 거야. 정석 수학 보면은 뒤에 답안지 보고 이렇게 푸는 거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푸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 대부분의 수학 강사들은. 내가 조금 잘났어. 농담이고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내가 이 기하를 배울 때 나는 좀 특이하게 배워서 남들과 좀 다르게 배우다 보니까 남들처럼 이렇게 교과서 이렇게 풀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가르쳐 주셨던 분이 기하를 전공한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배워가지고 나는 도형으로 개념으로 항상 접근하는 게 좀 습관화가 되어 있어. 실제로 수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기하 문제가 되게 쉽게 풀려, 생각보다. 근데 그것을 진짜 막
진짜 막 어렵게 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야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줘. 그러니까 근데 답안지에는 항상 다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 답안지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는 거야. 고민하지 않는 거. 자, 네, 오늘 또 11번, 12번 풀 건데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11번은 전혀 기가 막히지 않아. 11번 같은 문제는요 전혀 기가 막히지도 않고요 아주 내가 싫어라 하는 문제예요. 싫어라 하는 문제. 왜냐하면은 뭔가 특별하게 주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특별하게 주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 일단 여기서 뭐냐면 A, D, 자 요 녀석하고요 요 녀석, 이 녀석의 각도를 구하세요. 각도를 구하세요. 코사인 세타를 구하세요. 야, 각도를 구하라고 하면은 보통 45도, 30도, 60도 이런 경우가 나올 것이고, 코사인 세타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그냥 코사인 세타를 구하시면 돼요. 자 이럴 때는 한 변의 길이가 6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다 2 전부 다 2겠지. 나눠져 있는 모든 게 다 2야. 가운데 있는 것은 정육각형이 될 것이고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육각형이 되겠지. 그죠? 그랬을 때는 뭔가 각도라는 것도 뭔가 알 수가 없고 뭐 알 수 있는 게 진짜 하나도 없는 상황이야. 자 이럴 때 가장 여러분들이 써야 될 최후의 방법, 가장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최후의 방법이기는 한데 많은 경우 시험을 보면 이게 최초의 방법이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왜 그러냐면은 그게 사실 가장 복잡하고 힘든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직관적이고 여러분들이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뭐냐면은 좌표 평면 그리시고 점을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Y, X 좌표를 딱 그려버리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3이야. 봐봐 이렇게 딱 그었을 때 1대 2대 루트 3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여기가 4일 테니까 자 여기가 4,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 있는 좌표는 여기가 1이잖아.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고요. 여기 있는 점은요 1, 루트 3 여기 있는 점은요 마이너스 1, 루트 3 이렇게 된다고. 그럼 봐, 두 점 구해졌으니까 여기 벡터 우리가 다 구할 수 있겠지. 그죠? 왜냐면 벡터를 구할 때는 봐봐, 얘를 원점으로 갖다 놓기만 하면 되잖아. 원점으로 갖다 놓으면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3 빼면 여기서 마이너스 3 내려가고 1만큼 앞서면 얘도 1만큼 가면은 요거 구하면 되고, 여기 좌표를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 1만큼 내리고 루트 3만큼 내리고 1만큼 줄이면은 얘도 루트 3만큼 내리고 1만큼 가면은 얘는 요런 좌표가 돼서 여기 좌표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 좌표랑 이 좌표를 구했으니까 내적 구하는 거 이제 1도 아니지. 할 수 있어. 별로 어렵지 않게.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최후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자, 12번 봅시다. 12번 요것도 별표 하나만 줘봅시다. 이거 가끔씩 자주는 말이 안 되지. 가끔씩이기는 한데 자주 가끔씩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느낌이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뜨문뜨문 항상 어딘가에서 보여. 근데 그게 막 엄청 많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닌데 항상 어딜 가면은 보이기는 해. 항상 있던 조건. 뭐냐면 어떤 조건이냐면 이런 조건과 이런 조건이 있어요. 얘가 0이라. 이런 조건이 있어요. 자, 이런 조건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삼각형의 각 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봐봐, A, B, C 더하면 0이지. 그지? A, B, C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라고.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되게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 틀리지 않잖아. A 더하기 B 더하기 C 했을 때 0 나오려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지 않냐? 삼각형이야, 삼각형. 그런데 봐봐, A가 6이고 B가 10이고 14래야. 얘를 A라고 한번 해보자. 얘를 A라고 하고 얘가 6이야. B가 10이니까 여기를 B라고 해볼게. B라고 해보고 얘가 길이가 10이야. 얘를 C라고 하고 얘가 길이가 몇이니? 14야. 그런데 여기랑 여기 요 값도 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두 벡터 A, B. 자, 얘가 A고 얘가 B잖아. 이루는 각도를 구하라. 근데 벡터 두 개가 이루는 각도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항상 예각이라고 그랬지. 예각을 가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14고 16이니까 실제로 얘를 조금 우리가 좀 확대해가지고 그려보면 14고 있잖아. 자, 6이고 10 거의 이 정도로 돼 있는 거야. 근데 A는 얘고 B는 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얘의 각도를 이렇게 생각하면 얘를 여기다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 각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각도를 구해야 된다고. 그지? 시점을 갖춰야 되니까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 각도를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 각도 뭐니? 각의 크기를 구하랬으니까 내가 보기 이건 거의 120도일 거야. 거의 120도일 거야. 머릿속으로 딱 이것만 생각하세요. 얘가 6이고 얘가 10이고 얘가 14면은 자,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 코사인 법칙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코사인 법칙으로 풀면 돼. 벡터로 풀 필요가 없는 문제야. 야, 이거 각도 구하는 거잖아. 그럼 코사인 법칙으로 그냥 풀면 돼. 그럼 봐봐.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보면 돼? 자, 2 곱하기 6 곱하기 10분의 66은 36 더하기 100 빼기 14는 196이지?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 각도는 뭐야? 이 각도니까 여기다 그냥 절대값 붙여주면 이 각도 되겠지. 그렇죠? 맞죠? 맞아요. 이게 아마 자, 2, 6, 12, 120이고 36, 136에 196, 60이잖아. 그지? 없어져가지고 얘는 2분의 1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 각도가 2분의 1이야. 2분의 1. 그러면 코사인이 2분의 1을 내면 얘가 60도가 돼야지. 60도가 되고 여기는 120도가 되고 그러니까 60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 벡터와 이 벡터의 각도니까 60도가 되는 게 맞지. 맞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 공식적으로 풀이하는 방식은 대부분 어떻게 풀냐면 이렇게 풀어요. 뭐냐면은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C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얘는 절대값을 씌우면은 야, 음수지만 길이는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가 없잖아. 벡터의 크기는. 그지? 길이는 크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 나타내면 너희들 머릿속에 항상 떠올라야 되는 거는 제곱이야. 제곱. 제곱하면 얘는 A의 제곱 플러스 2A B 플러스 B의 제곱이 C의 제곱이니까 얘랑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요 내적을 알 수가 있어. 요것 중에 우리가 내적을 이렇게 알고 난 다음에 풀면 돼. 내적은 알면 막 2분의 1이 나오겠지 뭐. 그렇지 않겠니? 이게 아마 해답지에 나와 있을 가장 교과서적인 풀일 거야. 대부분의 경우 이런 식으로 푸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푸는 것이 일단은 굉장히 뭐라고 했나 거의 국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만 자, 나 같은 경우는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너무 단순하게 쉽게 풀 수 있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이 해본 익숙한 걸로 바꿔서 풀 수 있다는 거. 그것을 기억해 주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면은 벡터를 이용하여 직선 땡땡과 점 P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야, 이거는 얘 그냥 직선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가장 평범한 직선의 방정식을 고친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구하세요. 헛짓거리 하지 마시고요. 야, 이것은 기하 벡터니까 기하 벡터에 나온 문제 방식으로 풀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지도 않으시겠지만. 자, 14번 문제를 먼저 볼게. 자, 우리 14번 문제는 좀 되게 어려워 보이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자, 여기가 몇이니? 2대 1이야. 자, 여기가 1대 여기가 2. 그리고 여기가 하나, 두 개가 있는데 여기가 1대 3이기도 하고 여기가 1대 3이기도 한 이런 점에서 BF 자, 요 녀석이 있고요. BF 그 다음에 DE 여기가 D고 여기가 E인데 DE BF와 DE 이 녀석의 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렇게 나오면은 일단 대부분 여러분들 처음에는 막 뭔가 헷갈리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그냥 열심히 활용을 하면 돼요. 어렵지 않게. 뭐냐면은 봐봐. 우리 요 녀석, 색깔을 바꿔볼까? 요 녀석은, 자, 요 녀석은 우리가 그리고 요 녀석을 한번 나타내 보자. 그러면은 이럴 때는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해봐. A, B를 A라고 두고 A, C를 B라고 두자고. 그럼 여기 전체 얘가 A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가 되는 거야. 여기서 한 변의 길이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게 바로 나오는 거지. 얘가 3이고 3이다. 이렇게까지 다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주어진 요 지금 벡터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느냐? 요 벡터는 뭐야? 자, 요 벡터에서 자, 요 벡터 빼기 요 벡터 이렇게 하면 가겠지?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자, 이거 자, 마이너스 A 요거 이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가 이 녀석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벡터는 자, 4분의 1 벡터야. 4분의 1 B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벡터는 4분의 3 B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벡터는 A 벡터가 되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벡터는 3분의 2 A 벡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얘 마이너스 얘 플러스 얘잖아. 자, 마이너스 3분의 2 A 플러스 4분의 3 B. 얘가 뭐가 되는 거야? DE. 요 녀석이 된다고. 그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이거잖아. 마이너스 A 플러스 4분의 1 B. 얘가 뭐가 된다? BF. 요 녀석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다 넣어가지고 때려 넣어가지고 제곱하면은 나오겠지? 이제 그지? 얘를 여기다 넣어. 얘를 여기다 넣어. 그럼 얘가 두 개 더 하라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야?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5 A 두 개 더하면 플러스 4분의 4 B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3분의 5의 A 플러스 B 요 녀석의 제곱이니까 요거 제곱은 우리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 그리고 A하고 B의 내적도 알잖아. 얘랑 얘 내적이 뭐야? 얘 3분의 2가 되겠지? 3분의 2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다 내적은 또 2 이런 식으로 될 거고. 맞습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삼각형 같이 뭔가 뻔한 것들이 나올 때는 우리가 가장 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요소 벡터, 이게 단위 벡터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어떤 분할할 때 요소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 굉장히 쉽게 문제가 풀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수능 기출문제고 나는 이 문제 풀다가 도무지 왜 이게 이렇게 4점짜리로 나왔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던 문제예요. 자, 일단 내가 그냥 간단하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줄게. 나 이거 사실은 난 솔직히 이건 답을 보지도 않았어. 답을 본 적이 없고 답을 어떻게 풀었는지를 사실 몰라.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범 답안이라고 했을 때 정말로 얘네를 어떻게 풀었을까라는 고민이 많은 문제 중에 하나야. 자, 한 변의 길이가 2라 해. 2.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꼭 지점 A에서 BC에 내린,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다. 그러면은 BC에 내린 수선의 발. 요거는 일단 어차피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기도 하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을 거고 이런 식이 되겠지?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H라고 한다. H. 근데 점 P가 있대. 점 P가 있어. 점 P가 있는데 여기 AH를 계속 왔다 갔다 가는 점 P가 있다. 그때 자, 절대값 P 자, PA 곱하기 이게 뭐야? 내적 PB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거의 절대값의 최대값이야. 이게 최대값. 요것을 Q분의 P라고 할 때 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봐봐. PA는 뭐야? 자, 내가 PA를 빨간색으로 그려볼게. PA는 PA 요거야, 요 녀석.
요 녀석이 바로 PA가 되고 PB는 P에서 B 요 녀석이야. 근데 봐봐, 내가 계속 뭐라고 그랬니? 내적은 정사형 해가지고 곱하면 된다 이거야. 그지? 그럼 얘를 이 녀석의 정사형으로 AP라는 것과 일직선상에 있는 정사형으로 내리면 무조건 뭐니? 얘 아니니? 어떠한 경우에도 요거밖에 안 되잖아. 그럼 이 녀석은 지금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라는 거잖아. 맞지? 맞아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얘를 봐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에 얘랑 내적은 내가 얘를 내리라 그랬지, 수직으로. 그지? 그럼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바로 내적 값이라고 그랬잖아. 지금 이 경우에는 무조건 음수가 나오겠지, 내적이. 그지? 절대로 양수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 얘가 음수가 나올 건데 거기다가 절대값을 취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양수값을 구해라 이렇게 될 거야 아마. 자, 그러면은 머리부터 생각. 야, 여기가 2야. 그럼 이 높이 몇이니? 이 높이 몇이니? 2분의 루트 3a니까 이 길이는 루트 3이야. 맞지? 그럼 여기 한 길이를 내가 x라고 하면은 여기 길이는 루트 3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지 않겠나? 맞죠? 그럼 끝났어.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가 얘잖아. 그러면은 자, 그냥 공식으로 써볼게요. 자, x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요 녀석의 뭐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 아니니? 맞지? 그럼 끝났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면 끝이네. 자,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루트 3인 이런 2차 방정식이 되잖아. 2차 함수가 되잖아. 최대값은 여기겠네. 어디? 2분의 루트 3일 때. x가 2분의 루트 3일 때, 루트 3점, 여기가 정확히 가운데 있을 때 최대가 된다는 소리야, 결론적으로. 그렇죠? 실제로 같은 길이를 나눴을 때 곱했을 때 가장 최대값이 되는 것은 가운데 값이야. 가운데 값이 됐을 때 가장 최대값이 돼, 항상.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이런 것 때문에. 가운데 값이 그래서 최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2분의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3 해가지고 4분의 3. 얘가 그냥 최대값이 됩니다. 맞죠? 얘의 최대값이니까.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니까. 그래서 3 더하기 4 해가지고 7이에요. 자, 내가 풀이한 방식대로 너희들이 한번 꼭 풀어봐. 꼭 풀어보고 나서 나는 확인을 못 해봤지만 반드시 답안지를 한번 확인해봐. 그 풀이 방법이 얼마나 좀 세련되지 못한 방법인지. 기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야, 나 기하 좀 자신 있는 사람이고 기하는 기하답게 봤을 때 가장 쉽게 문제가 풀립니다. 이거 수능에 나왔던 문제야. 이걸 낸 사람들이 아마도 답안지에 나와 있는 풀이를 생각하고 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 내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자, 적어도 나한테 기하를 배운 친구들이면은 도형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항상 좀 길러줬으면 저는 바랄 게 없겠어요.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